자, 지난 시간 얘기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보면 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그 집합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원소. 오케이? 원소가 집합의 원소가 될 때는 이렇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원소가 되지 않는다면 들어가지 않는다. 짝대기 갖다 그어서 표시했었고,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첫 번째, 중괄호 안에다가 원소를 다 나열하는 방법, x바 x는 하고 조건을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아래처럼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 오케이? 그 다음에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A에 있는 원소들이 B에다 들어갈 때.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A도 A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 왜냐면 똑같은 집합들을 두 개 갖다가 놓다고 한들 결국에 그 원소들이 다 다음 집합에 포함이 되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 다음입니다. 서로 같은 집합. A하고 B가 같은 집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집합 A와 집합 B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모두 같으면 되는데 수학적으로는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다시 A의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될 때 A와 B를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아래 첨자 이용해서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n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의 개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계.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 하나 빼는 거니까 2의 n승에서 1을 갖다 빼는 거고, 그 다음에 특정 k의 원소를 포함하는 또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지수에서 그만큼의 숫자를 갖다가 빼서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합의 연산으로 넘어가서 합집합. A에만 들어가거나 동시에 들어가거나 B 쪽에만 들어가는 걸 모두 합쳐놓은 게 A 합집합 B였었고, 두 번째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A 교집합 B는 A하고 B의 공통되는 원소를 계산하는 거고, 세 번째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A 여집합 A가 아닌 것들, 바깥쪽 부분에 있는 것들을 모두 모아놨을 때 그거를 우리가 A의 여집합이라고 불렀었고, 그 다음 마지막 차집합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거는 A에서 B를 갖다 빼는 건데 다 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은 여기는 요 별표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A하고 관련이 없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A에서 B를 갖다 뺀다는 건 A에서 A하고 B에 동시에 들어있는 걸 갖다 뺀다. 그래서 A 차집합 B는 사실 A에서 A 교집합 B를 갖다 빼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이고요. 그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내용인데, 그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만 다른 것과 다르게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전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전체 바운더리를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A가 아닌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전체 집합 안에 있는데 전체가 아닌 건 뭐가 될까? 전체 안에 안 들어가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아무것도 없는 거에 반대는 전체 집합 U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아닌 게 아니면 다시 그대로 뭐가 된다? A가 되겠죠.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 A하고 A 여집합을 만약에 형광펜으로 표현한다면 저기 초록색이 A, 바깥쪽으로 A 여집합. 그래서 좀 초록색하고 파란색은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A하고 A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 그 다음에 A하고 A 여집합을 합치면 전체 집합 U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건 A가 있고 B가 있어가지고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건 요 부분,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은 A에서 A하고 B의 공통 부분을 빼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A 합집합 B, 그러니까 A하고 B 전체 합친 거에서 여기 있는 요 B만큼 부분을 갖다가 빼면 그게 A 교집합 B가 되기, A 차집합 B가 되기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집합을 활용을 해서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뭐냐면 전체 집합 U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는데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B가 아닌 것들,
B가 아닌 쪽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색칠을 좀 해놔 주시면, 지금 저 파란색 형광펜과 A의 공통되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A 차집합 B가 되는 거니까, A 차집합 B는 이름이 있는 공식은 아닌데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 속에서 활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집합의 연산의 성질, 얘도 약간 상식적입니다. A랑 A를 합치면 뭐가 된다? A가 된다. 왜냐면은 그 집합의 원소를 쓸 때 공통되는 걸 여러 번 쓴다고 하지 않았잖아. 공통되는 걸 한 번 쓰니까 A랑 A를 합치면 A가 되고, 두 번째 A하고 A의 공통되는 걸 계산하면 뭐가 된다? 그대로 A가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하고 B가 있어. 그래서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 부분 말하는 거죠. 그거하고 만약에 A를 합쳐, 여기, 그럼 그대로 뭐가 된다? A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있고 B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A 합집합 B를 계산을 하시면 이 부분이죠. 그것과 만약에 저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A하고의 공통 부분을 구한다면 당연히 뭐가 된다? 그대로 A가 되는 거다. 3번 A랑 공집합이랑 합친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A가 되겠죠. A와 공집합에 공통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겠죠. 공집합의 원소가 없으니까. A하고 전체 집합을 합친다. 당연히 전체가 될 거고, A하고 전체 집합의 교집합을 하면 A가 될 거다.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간단하게 그림을 갖다 그려서 판정을 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집합의 연산의 성질들. 옛날에 이 정도 개념은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3번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있는데 A는 모임이에요. 집합이니까. 누구 모임이냐면 스몰 x들의 모임이고, 그 스몰 x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4의 양의 약수라고 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그럼 4의 양의 약수는 누가 있죠? 1, 2, 4.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x바 x는 2의 배수인데 얘는 2, 4, 6, 8 쭈르륵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한정되어 있거든. 어디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거냐면 저기 써져 있는 것처럼 1, 2, 3, 4, 5, 6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 상태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아까 저 A의 1, 2, 4라고 하는 건 어쨌든 전체 집합에 모두 다 있는 원소니까 상관이 없을 거고, 그러면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은 2, 4, 6이 아닌 것들을 말하는 건데 어디 안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냐면 전체 집합 6, 1, 2, 3, 4, 5, 6 중에서 2, 4, 6이 아닌 거니까 1, 3, 5라고 하는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1, 2, 4에서 1, 3, 5를 갖다 뺀다는 건데, 이게 뺄 때 어떻게 빼는 거냐면 공통되는 원소만 빼라 그랬잖아. 3하고 5는 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뺐을 때 남는 건 2하고 4만 남는 거다. 지금의 문제 상황을 만약에 좌표 평면에다가 표현을 좀 해본다면 안쪽에 A가 있고 B도 있고 A하고 B가 공통되는 1, 2, 4, 3, 5, 그 다음에 6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A하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B가 아닌 것들. 색깔로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색칠할게요. 주황색으로. B가 아닌 것들 겹쳐지는데 누구밖에 없다? 2, 4밖에 없는 거다. 오케이? 얘가 B의 여집합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들의 합은 6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끝. 오케이?
4번으로 가보죠. 자, 항상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좌변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된다? 그대로 A가 된다. A가 아닌 게 아닌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체에서 A를 빼면 뭐가 될 거냐면 A의 여집합이 되겠죠. 틀렸다. A랑 공집합을 합치면 뭐가 되냐? A가 된다. 비여집합인 거 아니고. 3번이 맞는 말. A랑 A가 아닌 걸 합치면 빠지는 게 하나도 없겠죠. 전체 집합 U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공식화 시켜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A 그대로 가운데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얘는 A 여집합 교집합 B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죠. 저건 오히려 언제 맞는 거냐면 B 빼기 A가 앞에 거 교집합 뒤에 여집합.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에서는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B차집합 A가 A 여집합 교집합 B가 되고 있기 때문에 4번의 좌변은 B차집합 A를 우변은 A차집합 B를 물어보고 있는 거라서 같지 않다. 5번째 A 합집합 U교비인데 U교비는 전체하고 B의 교집합이니까 그대로 B가 나올 거고 좌변은 A 합집합 B, 우변은 A 교집합 B 같지 않다. 항상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몇 번밖에 없다? 3번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법칙입니다. 드모르간의 법칙. 외우면 편해요. 그림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A 합집합 B의 전체 뭘 만드는 거냐면 여집합을 만드는 건데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첫 번째 것도 여집합해주고 뒤에 것도 여집합해주고 가운데 합집합만 교집합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A 교비의 여집합이니까 A가 있고 교집합이 있고 B가 있고 A 여집합, 가운데 합집합, B의 여집합.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차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해보면요. 저 괄호 안에 들어있는 그 차집합을 어떻게 바꾼다고 얘기했냐면 앞에 그대로 두고 교집합의 여집합이었잖아. 그래서 얘를 다시 여집합하면 얘는 앞에 것도 여집합, 교집합은 뒤집고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면 다시 B로 되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A 여집합, 합집합 B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독특한 내용 중에 하나가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되게 이상한 건데 그거 여집합은 A 교집합 그 다음에 뒤에 게 B의 여집합에 다시 여집합의 또 여집합. 그 다음에 저 괄호 안에 있는 걸 계산을 하면은 괄호 안에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그대로 B가 되고 그거에 다시 전체 여집합. 결론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게 무슨 법칙이다? 드모르간의 법칙이다. 자, 5번.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뒤쪽에 있는 요 녀석부터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을 좀 해보자면 여기다 따로 써서 올게요.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이거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있는 거에 여집합, 합집합은 뒤집고 두 번째 있는 거에 여집합. 그래서 얘는 뭐가 될 거냐면 A 교집합 B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뭐냐면 A 합집합 B하고 A 교집합 B하고 두 개를 합치란 이야기인데 지금 그림 갖다 그려보면 A가 있고 B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그냥 이건 따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하고 있는 게 A 교집합 B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하고 있는 게 A 합집합 B.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A 합집합 B하고 A 교집합 B의 합집합을 물어봤으니까 저 빨강색과 주황색을 합치라는 건데 어쨌든 공통되는 건
한 번만 쓰는 거니까 얘가 뭐가 될 거냐면 A 합집합 B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한데 지금 문제 상황은 A에 있는 원소 1, 5, 7이 어디에도 들어있냐면 B에도 들어있거든. 그래서 얘는 만약에 그림으로 그린다면 A에 1, 5, 7이 들어있고 바깥쪽에 B에는 누가 들어있냐면 4와 6이 들어있는 상태. 그래서 결론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상태. 그래서 A하고 B를 갖다 합치면 그대로 뭐가 될 거냐면 B가 될 거고 얘는 1, 4, 5, 6, 7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다? 5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그 다음에 뭐 드모르간의 법칙 같은 연산들을 알고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서 x 교집합 y하고 항상 같은 것을 구해 보도록 하여라 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 그려서 판단해도 상관이 없는데 2번에 보면 y 차집합 x의 전체 여집합 교집합 y. 그래서 저 괄호가 이제 안에가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y교 x 여집합 전체 여집합 교집합 y가 될 거고, 얘는 y의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고 x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x로 바뀌겠죠. 그거 교집합 y가 될 거다. 그래서 순서를 좀 바꾸면 y교 y여 합 x, 그 다음에 한 번씩 분배를 하면 y교 y여 합 y교 x. 그래서 y하고 y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통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얘는 공집합과 y교 x를 합치는 거고, 공집합은 합쳐도 똑같이 나올 테니까 y교 x가 되고 y교집합 x가 순서를 바꿔서 x교집합 y가 되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x교집합 y하고 항상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몇 번이다? 2번이다. 그래서 그림 그려서 판단을 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식의 형태로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까지만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요, 그 집합은 우리가 원소의 기록을 할 때 겹쳐지는 부분은 한 번만 쓴다 그랬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뭘 찾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NA라고 하는 거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라서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는 A하고 B에 A 또는 B에 들어가는 원소들인 거니까 첫 번째로 A에 들어가는 것들 여기를 다 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에 들어가는 것들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NA하고 NB를 더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형광펜으로 색칠하는 이 부분은 왼쪽에 NA 계산할 때도 더해지고 오른쪽에 NB를 더할 때도 더해지는 거니까 공통되는 중첩되는 형태인 거잖아. 한번 빼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NA 합집합 B는 NA하고 NB를 갖다 더하고 거기서 뭘 빼서 만들어주는 거냐면 NA 교집합 B를 갖다가 빼서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N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특히 A하고 B가 서로 소면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니까 N파이는 0이니까 그냥 NA 합집합 B는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의 그림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NA하고 NB를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줘도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뭔가 조금 당연한 것들이 나오는데 A 차집합
미안해.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에서 집합 A 원소의 개수를 빼시면 될 거고요. A 합집합 B 여집합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에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갖다 빼서 만들어주면 될 거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공식화되어서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이제 그런 어떤 문제 속의 상황을 통해서 정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 두 문제까지 풀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NA 교집합 B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공식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NA하고 NB를 갖다 더한 다음에 A 교집합 B를 갖다 빼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여기는 이 교집합 부분.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미 알고 있는 거는 여기는 이 NA하고 NB까지 알고 있는 상태고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A 합집합 B인 거죠. 오케이? 근데 A 합집합 B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뭐야 이게? A여 교비 여죠. 맞습니까? 얘가 뭐랑 똑같은 거냐면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인 거잖아요. 그래서 A 합집합 B가 아닌 게 4개니까 전체가 몇 개? 40개. 그 얘기는 N A 합집합 B는 A 합집 전체 40개 중에서 A 합집합 B가 아닌 게 4개니까 A 합집합 B가 36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어쨌든 원래 집합과 그 집합의 여집합은 합치면 전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위에다가 갖다 집어넣어 보면 NA 합집합 B는 36은 NA 30, NB 15 빼기 NA 교 B.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NA 교 B는 45에서 36을 갖다 빼는 거니까 얼마 나온다? 9가 되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필기하고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입니다. 어느 화장품 가게를 방문한 고객 40명 중 반지를 착용한 17명, 목걸이를 착용한 18명. 반지와 목걸이 중 어느 것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의 최대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반지를 A라고 하고 목걸이를 B라고 할게요. 전체 집합 NU는 40, NA는 17, NB는 18. 자, 반지하고 목걸이 둘 다 착용하지 않은 것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B 속에다가 A를 갖다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래야 A도 B도 아닌 바깥쪽에 사람들이 제일 많아지게 될 거거든. 그래서 이때는 지금 색칠한 부분이 18개가 되는 거고 전체가 40이니까 최대값 라지 M은 2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바깥쪽 부분이 제일 적으려면 A가 있고 B가 있고 겹쳐지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 그래서 A에 17명 여기 18명 합치면 35명 전체는 40명이었으니까 바깥쪽에 5명 그게 최소값. 그래서 최대 최소 두 개를 갖다가 더하면 결론이 얼마가 되는 거다? 27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